이번에 말씀드릴 뇌천대장의 육효라 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이 힘을 조절하지 않고 강하게 쓰면 오히려 그것이 화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사에서는 힘이 있다라는 그 자체를 좋은 쪽으로 말하고 있음에 반하여 효사에 오면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쓰면 폐단이 생기는 것이고, 그 힘을 조절하면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양의 자리를 만나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의 폐단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육효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대장이라 하는 것은 양효가 개의 처음이로 유미하니 모두 다 음의 자리에 처하는 것으로서 아름다움을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강을 경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것을 문제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장처장이면 이 말은 양을 사용하여 양의 자리에 있으면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과강으로서 무모한 짓을 한다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염소라고 하는 것이 힘도 없으면서 지나친 제 힘을 믿고서 울타리를 뿔로 뒤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뿔이 울타리에 걸려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과강촉번이라고 한 것입니다. 염소로 비유를 들어서 울타리를 들이받았다가 뿔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으니 음여견이라 음도 또한 너무나 지나치게 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음이라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글을 써나간 것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촉우라고 하는 것은 맨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함께에서 말한 것처럼 발가락이 나온 것입니다. 함께는 발가락의 느낌이 와서 옴줄옴줄했는데 여기에 대장께는 그 발가락에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대장의 장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래 정하면 흉이 유불이라 만약에 발가락에 힘을 줘가지고 걸어가시면 당신은 흉하다라는 것은 이 믿을 부자는 좋은 믿을 부자가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소위 이 필연성을 부자로 쓰는 것이에요. 그건 반드시 당하고 말 거라고. 이건 기피를 말해요. 상활장우지하니 이 사람은 그 발가락이 힘이 들어가 있으니 이렇게 보면 장자가 쉬워요. 이해가. 이건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니 여기에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필연코 공공함을 당하리라.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강한 거로서 강한 자리에 있다니까 용장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 호진지흉이라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데서 겪게 되는 흉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이는 정하여야 양이라 하지만 구이는 음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하여야 기라리라. 구이의 정길은 중도로 해서 과강에서 좀 절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
구라는 것으로서 이라고 하는 음의 자리를 밟고 있으니까 여기는 호진이 아니라 반대로 나가지 않은 데에서 얻어지는 기함인 것이에요. 구삼이라 하는 것은 건꾀의 끝자락에 있고 양이 양자리를 갔으니까 이건 지나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용장처장의 대표를 구삼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건 힘이 넘치는 것이에요.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인배들은 그 힘을 믿고 장한 힘을 쓰게 되고, 군자는 그 힘이 있어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없을 망자. 이 말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는데도 시유여무라, 있는 것을 갖다 없는 것처럼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힘이 있으면. 그게 망자예요. 이게 과도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이러한 것은 아무리 바른 일이라도 이건 지나쳐요. 그러니 위태로우니 이 꼴이 꼭 뭐가 같으냐면 저 염소란 놈이 울타리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뿔이 걸려가지고 참 힘들다. 그 뿔이 힘들다. 이것이 뭐가 같으냐. 구삼이라는 것이 들이받았더니, 구삼이라는 게 들이받았더니 울타리와 같은 구사가 떡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놈이 걸려들었다, 이런 소리예요. 염소에 대해서는 다음 해당 주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상활 군자는 소인은 용장이요 소인배들은 너무나 자기 힘을 의시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힘께나 있으면 남 앞에서 거들먹거린 거예요. 그런데 군자는 남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이강거강을 하니 강한 양이 3이라는 양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너무 지나쳐서 이각지곤이라 파리할 이자, 뿔이 걸려서 힘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사는 양이 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부정이지 않아요.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계의 말로 부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정도로 하면 길어야 후회가 사라질 것이다. 여기는 울타리가 활짝 열려가지고, 이것은 뭐가 같으냐면 구사는 이 효를 보시면 앞에가 음이니까 두 개가 문이 쫙 열려가지고 울타리가 열려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 결자가 열리다예요. 울타리가 열려있으니까 뿔이 걸리지 않는다가 불이에요. 울타리가 쫙 열려가지고 뿔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힘들지 아니하며 이 소리예요. 장우 대려지 보기로다 큰 수레의 복토를 장하게 하고 수레가 이제 몰고 나갈 수 있다고. 번결불이라 하는 거 울타리가 활짝 열려서 뿔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힘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강으로서 유를 밟았기 때문에 후회로운 일이 사라지는 길함이 있는 것이다. 유고라 하는 것은 상향우이나 바로 쉬울 이자는 염소라는 그 성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사라져버렸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성깔 때나 부렸었는데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성깔이 사라져버렸다 이 소리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성깔 사나운 염소를 나도 모르게 쉽게 잃어버렸다고. 어쩌다가. 그러니 후회가 없으리라. 상향우위는 위가 마땅하지 못한 것이다. 오유는 딱 중이라는 것은 오효의 자리. 중에 거하니 이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깔 사나운 것을 지금 양으로 쓰고 있어요. 성깔이 조급한 걸. 이 조급한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버리다로 보시면 쉬워요. 이게 조급한 성질 버리기를 버려가지고 아무런 후회가 없다. 상육은 이건 뭐가 문제점이냐. 자, 이게 진깨예요. 그리고 이것이 대장깨예요. 이게 대장이 그야말로 다하고 동한 것이 진깨가 다 한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대장이 심하고 움직이기를 극도로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염소란 놈이 울타리를 들이받아가지고 이게 힘도 없는 것이 성깔 부리다가 뿔이 걸려가지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이거 진퇴유곡이에요. 이래가지고 뿔이 지금 울타리가에 걸려 있으니 무유리하니 이건 도저히 이론 바가 없다. 그러니 성깔대로 부리고 울타리를 들이받을 것이 아니라 조심조심해서 사람이 좀 상가하면 길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불능퇴불능수는 퇴자의 반대가 이럴 숫자니까 나갈 숫자니까 나갈 진짜 뜻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가지도 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꼼짝 못한 것은 왜 그랬느냐. 자상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볼 일이지 자상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간접길이라는 것은 그 허물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하며. 불장으로 용장하니 이 소리예요. 상육이라는 것은 힘도 없는 것이 성깔을 부려가지고 이 소리가 장서 힘도 없는 것이 장한 힘을 사용하다가 진퇴유곡상에 오가지도 못하는 상을 겪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구라 하는 것은 장우진이라고 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엄지발가락에 장성함이니, 만약에 그런 장성한 힘을 믿고 나아가면 흉함이라는 것은 그건 필연적이다. 이렇게 믿을 부자를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믿을 부자를 믿을 신자의 뜻으로 쓴다면 이게 뭔 말이냐면 흉하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라는 것은 아래에 있으면서 나아가는 바로 우리의 신체의 구조인 것입니다. 양강으로서 아래에 있으면서 양강이 아래에 있으니까 발가락 지자가 나온 것이고, 장성한 때를 당하고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차게 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우지라는 이러한 상이 있게 되고, 정자 뜻 아래에 거하면서 나아가기를 이렇게 힘차게 하면 그 흉함은 여기에 필자를 썼잖아요. 이 필자가 믿을 부자 뜻인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이런 글자로 부자를 썼지 믿음이 있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점은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이다. 상활 장우지하니 기부궁야로다. 그 필연코, 여기에도 그것은 필연코 공공하리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믿어놓고, 우리말로 하면 그건 믿어놓고 어렵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자가 또다시 반드필자로 이 주를 바꿨죠. 반드시 공공함을 말하는 것이다. 진운풍신은 뭐라 했느냐. 인행의 지선동이라 사람이 걸어가려고 하면 바로 이 발부터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고인지 시사에 옛사람이라 하는 것은, 시사라는 말은 옛사람은 일을 시작할 적에 필 주저 진퇴하야 반드시 경거망동하지 않는다가
진태를 멈칫거리면서 조심한다 이 소리예요. 바로 여기에 주절을 부정적으로 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준순 외축, 사람이 몸을 사려가지고 자꾸 움츠려든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는 조심하다 뜻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에요. 옛사람이란 일을 시작할 적에 항상 이 조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순하게 나아가서 기여성사언을 그 일을 성취하려고 기약 다짐하는 법인데, 금장우지하니 여기에서는 그 발가락이 먼저 힘이 들어가 버렸으니 신은 시사이 용장하야 이는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좌고우면하지 않고 무모하게 돈키호테처럼 나간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진해가 여차하니 기진이 예자 그 나아가기를 예리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하이불용이리요. 그 무슨 일을 한들 흉하지 않을 턱이 있겠느냐고. 중개장시월 기부궁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궁이라는 이 세 글자의 뜻은 정적, 중개장시는 주자는 필자 하나 썼는데 이 사람은 필연이라고 썼어요. 강조하니라고. 필연코 공궁하게 된다라는 이치가 있음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이라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라는 양이 음의 자리를 갖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부정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로 하여야만이 길할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자께서 뭐라고 이 글을 쓰고 있느냐,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라고 하는 음의 자리에 거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벌써 그 정도를 얻지 못하는 부정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이 뭐냐? 부정이는 부정인데 그 처한 바의 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즉유 가인이 불실기정이라 이 중도라고 하는 걸로 오히려 가히 인하여서 그 정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항상 주역에서는 이 정과 중에 있어서의 상위 개념은 중인 것입니다. 바로 상위 개념의 중도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개점자, 그래서 점친 사람들에게 사인중이 구정연후에 바로 중이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을 정도로 추구한 이후에 가히서 길함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경계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구의정길이라 하는 것은 정도로 해서 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중이라고 하는 중도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자, 역시 불이 말하기를 효기 득이니, 효라는 것은 정의를 얻은 것이 고귀한 것입니다. 대장즉 이 양으로 거음위길하니, 대장은 양으로서 음에 거하는 걸로 길함을 삼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계력이 양강지 과워 강야라, 그것은 부정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양이 강하면 안 된다라는 지나친 것을 억제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양강이 장성한데 지나칠까 염려한 데에서 음의 자리 가는 것을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효와 사효에는 모두 정길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 글을 좋은 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3이라는 것은 양강에다가 또 장성함의 자리를 갖기 때문에 소인은 용장이요 군자는 욕망이니 정이라도 여하니 저양이 촉번하야 리기각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모한 짓을 해서 힘들게 된답니다. 과강불중하여 과강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양자리 갔으니까 과강이요 3의 자리를 갔으니까 부중이에요. 이런 모순을 갖고서 당장지시하니 힘이 있는 대장의 시대에 이런 시기에 당하였으니 어떻게 될까? 힘은 넘쳐나는데 중도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 이것이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인은 그 장한 자기의 힘을 과시하게 될 것이고 군자는 용망야라. 군자는 뻔히 있는 일도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군자의 용망이라고 할 때 이 옵슬 망자는 옵슬 무자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시유여무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보고서도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문을 갖추지 못하면 뻔히 적의 세력이 강한데도 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시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게 있는 것을 보면서도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군자지 과어가 용자야라. 군자로서 용이 지나치면 꼭 그런 짓을 하게 된다. 여차적 수정이나 여귀의라. 이와 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면 아무리 정도라 할지라도 이건 위태로운 것이다. 저 양이라 하는 것은 성깔이 강장희촉지물이라. 이 염소라는 것이 성깔이 사나워가지고 양강으로 들이받기를 좋아해요. 모든 힘도 없는 것이 무조건 뿔부터 들이받고 봐요. 이렇게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라 촉이라는 것은 울타리 이자고 리는 파리할 리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려지점이 아무리 정도로 해도 위태롭다라는 점이 그 상이 이와 같이 들이받았다가 울타리에 뿔이 걸려버리는 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은 다시 군자는 소인은 용장이요 군자는 없는 듯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소인은 이장패하고 소인은 그 힘이 있는 것으로서 오히려 실패할 것이고 군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이게 우리 건강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몸이 건강하면 앞으로 병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병 안 걸릴 거라고 그렇게 무시하다가 영 염라대왕 보러 가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대장의 3, 4, 5효라 하는 것은 어떤 구조로 봤느냐. 자, 이건 호께로 보는데, 자, 호께를 이 자른 것입니다. 3과 4와 5요 이렇게 호계를 자르면 이게 뭔 꾀가 나오냐면 태꾀가 나온 것입니다. 태상자. 태꾀가 나오는데 이 태꾀가 염소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호계로 본 것입니다. 이 호계로 보면 태꾀가 된다. 이것이 3, 4, 5효를 호계로 보면 여기에는
태괴의 상이 나온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전체로 보면 두 개를 하나의 효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이 효를 두 효씩 겸해서 딱 보면 여기도 또한 태괴의 상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태괴는 염소가 돼요. 동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염소라는 것은 희용 기각이 촉자라. 그 힘을 그 뿔따구를 써가지고 뿔을 써가지고 디리받기를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93이라고 하는 것은 94라고 하는 양이 버티고 있으니까 울타리가 딱 쳐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울타리가 구사효를 말한다 이 소리예요. 리라는 것은 뭐냐면 참 힘들다라는 말은 뿔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전혀 딱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울타리에 걸린 염소의 뿔이 꼼짝달싹 못하고 까불다가 이게 좀 그런 말이지만 머리님을 쳐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갈통이 박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저귀사소곤이라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 구사에게 어려움을 당한 꼴이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염소라는 것이 뿔이 박혀갖고 힘드는 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대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하게 힘을 쓰면 제 힘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괴롭힌 게 아니라 자신의 경망한 용기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